10년이었다. 캄보디아의 뜨거운 흙냄새를 맡은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소피는 달력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출발 날짜를 한 번 더 짚었다. 일주일 뒤 고향 집 마당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왠지 모를 떨림이 함께 올라왔다. 소피야, 짐 싸는 거 도와줄까? 남편 준호가 부엌에서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소피는 웃는 얼굴을 만들려 했지만 입꼬리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응, 괜찮아. 이제 거의 다 했어. 거실 한가운데 큰 여행 가방 하나가 벌려져 있었다. 한쪽에는 고향 가족들 줄 과자와 라면, 고추장 작은 병, 예쁜 머리핀과 어린 조카들 장난감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손으로 그 위를 쓰다듬던 소피의 눈에 현관 앞에 놓인 커다란 택배 상자가 들어왔다. 갈색 테이프가 빙 둘러진 상자, 보낸 사람 이름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 이름, 어머니가 뭐 보내셨대. 남편이 상자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응, 고향에 가져가라면서. 소피 친정 식구 선물이라고. 어제 전화 오셨어. 소피는 조심스레 커터칼로 테이프를 잘랐다.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종이 조각들이 들썩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아래 가득 쌓인 것, 옷이었다. 색이 약간 바랜 블라우스, 지난 계절 유행이 지난 원피스,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난 니트, 허리가 조금 늘어난 바지들. 한눈에 봐도 새 옷은 아니었다. 소피의 손이 그 자리에 멈췄다. 시어머니가 자주 입던 옷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한 번쯤 사진에서 본 적 있는 꽃무늬 블라우스, 명절 때마다 입던 갈색 카디건, 어머니가 입던 옷들인데 그래도 다 깨끗하게 빨아서 보내셨네. 괜찮네. 고향에서도 잘 입으시겠지.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소피의 눈빛은 천천히 어두워졌다. 10년 만에 겨우 옷상자 하나. 그 옷들이 나쁘다는 생각보다 그 마음이 가슴을 서늘하게 베어냈다. 10년 동안 고향에 못 가는 대신 매달 조금씩 모아보내던 돈, 명절마다 영상통화로만 인사를 대신했던 마음, 그 오랜 시간을 넘어가는 첫 방문이었다. 소피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혔다. 고마워해야 한다는 목소리, 이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 그리고 빈손으로 친정에 가는 것 같다는 서러운 목소리. 소피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셨네. 그 말 뒤에 붙으려던 말은 입술에서 멈췄다. 정말 이게 다인가요? 라는 질문. 대신 가볍게 상자 뚜껑을 닫았다. 그 순간 10년 만에 귀국이 조금은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소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인 옷들이 떠올랐다. 꽃무늬, 체크무늬, 연한 베이지색 니트. 소피는 눈을 감고 캄보디아 집을 떠올렸다. 비가 오면 금방 물이 고이던 마당, 벽에 금이 가 있던 작은 방, 그 안에서 엄마가 늘 입던 해진 티셔츠와 긴 치마. 소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향 식구들이 그 상자를 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미소를 지으며 옷을 꺼내볼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서로 눈치를 볼까? 소피야, 앉아. 남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자려고 하는데 잘 안 와.
왜? 긴장돼서 그래. 10년 만에 가는 거라 그러지. 소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어머니 선물. 그거 괜찮을까? 뭐가? 고향에 10년 만에 가는데 내 가족들한테 그 상자 하나면 괜찮은 거냐고. 준호는 어두운 천장을 함께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 형편에서 많이 해주신 거지. 어머니도 요즘 일줄이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옷도 다 깨끗하게 빨아서 보내신 거잖아. 소피는 입술을 깨물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자기 형편 속에서 최대한 준비했으리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다. 10년 만에 고향에 가는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새 옷 하나 사서 친정에 보내볼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까?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언어를 배우고 겨울마다 손이 갈라지도록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고향 집으로 돈을 붙였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겨우 옷상자, 소피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욕심이 많은 건가? 소피가 낮게 물었다. 그런 말하지 마. 소피는 욕심 많은 사람 아니야. 어머니 마음이 소피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를 뿐이지. 준호의 말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허공을 향해 있었다. 소피는 알았다. 남편에게는 이 상자가 그저 정성스러운 선물 상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소피에게는 이 상자가 10년이라는 시간만큼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걸로 할게. 소피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작은 금이 하나 생겨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피야, 상자 잘 받았지? 스피커폰으로 켜진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피는 자동으로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별것도 아닌데 뭘. 너 친정 식구들 옷도 다 필요하다고 했잖니. 새 옷은 아니어도 내가 아껴서 입던 것들이라 다 상태는 괜찮아. 소피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네, 어머니 옷은 항상 예뻐요. 엄마가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바늘이 콕콕 찔렀다. 거기 가면 내 엄마한테 내가 늘 고맙다고 했다고 전해라. 소피를 이렇게 키워줘서 내가 덕을 본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소피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켜쥐어졌다. 고맙다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왜 선물은 이렇게까지 검소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또다시 떠올랐다. 네 어머니, 잘 전할게요. 통화를 끝낸 뒤 남편이 물었다. 어머니 뭘 하셔? 그냥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스타일 알잖아. 말투가 좀 퉁명해서 그렇지. 속은 다 따뜻하신 분이야. 소피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다. 말투는 거칠어도 속은 따뜻한 사람. 그렇다면 왜 그 따뜻함이 자기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을까? 명절날 전화가 늦으면 바로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늦니? 멀리 있다고 사람이 멀어지는 줄 아니? 그 말이 소피에게는 질책처럼 들렸지만 남편에게는
걱정으로 들렸다. 같은 말도 들리는 귀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소피는 서운했다. 그날 밤 소피는 상자를 다시 열어 옷들을 하나씩 접어 가방에 옮겼다. 블라우스, 니트, 치마, 바지, 상자 아래까지 꼼꼼히 손을 넣어 보았지만 그 안에는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이게 다구나. 소피는 손을 거두며 조용히 상자를 덮었다. 출국 당일 아침 집 앞에는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남편이 가방을 들고 나오고 소피는 시어머니가 보낸 상자를 조심스럽게 끌어안고 나왔다. 그걸 굳이 안고 가 캐리어에 넣지. 남편이 웃으며 물었다. 괜찮아. 이게 제일 소중한 짐 같아서. 소피는 애써 웃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 잘 드리고 몸 조심하고. 준호야, 너도 가서 장모님 일 좀 도와드리고 와라.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소피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소피야, 내 어머니, 거기 가면 내 엄마가 뭐라 하시든 그냥 다 들어라. 부족한 며느리들 많아도 멀리 시집 보낸 딸 생각처럼 애틋한 게 또 없다. 뜻밖의 말에 소피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네, 어머니. 그리고 그 상자 도착해서 내 엄마 앞에서 같이 열어라. 혼자 열지 말고. 네. 시어머니의 말은 언뜻 평범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들렸다. 왜 굳이 엄마 앞에서 같이 열라고 했을까?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겨울이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흘러갔다. 10년 만에 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소피는 상자를 꼭 안은 채 캄보디아의 햇빛을 떠올렸다. 엄마의 얼굴, 남동생의 웃음, 작은 집 앞에 늘어선 슬리퍼들, 행복한 상상이 상자 무게와 함께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다. 소피야, 응, 어머니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머니가 표현을 참 서툴러서 그래.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오늘은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어.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파트 2 블록 1.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먼저 앞서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 소피는 작은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기가 14살까지 살던 동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속이 조금 울렁거렸다. 비행기 안, 남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긴장과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턱을 떨어뜨린 채 가볍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소피는 남편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나를 따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말로 꺼내지는 않았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더 따뜻하고 더 습하고 어쩐지 숨소리부터가 어릴 적 기억과 이어지는 느낌. 소피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소피야, 괜찮아. 남편이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이 공기 냄새가 좀 낯설고 좀 그리워. 공항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언어가 쏟아졌다. 이쪽 저쪽에서 들려오는 말들, 팔짱 끼고 서 있는 아저씨들, 짐을 나르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소피는 순간 10년 전에 자신이 된 것 같았다. 준호가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설명하고 옆에서 서툰 발음으로 동네 이름을 한 번 더 따라 말했다. 여기서 차로 조금만 가면 돼. 소피는 상자를 옆에 두고 차창 밖을 지켜보았다. 낡은 간판, 반쯤 부서진 벽, 어릴 때 뛰놀던 골목과 닮은 길, 택시가 멈춘 곳은 낡았지만 눈에 선한 그 집 앞이었다. 기둥을 새로 덧댄 흔적이 보이는 작은 집, 지붕의 녹슨 부분을 억지로 막아둔 듯한 모습,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가 두 손으로 앞치마를 꽉 쥔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였다. 엄마. 소피가 먼저 달려갔다. 몸이 엄마 품에 부딪히는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엄마의 팔은 여전히 가늘고 따뜻했다. 소피야, 소피야,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뒤에서 묵직한 가방과 시어머니의 상자를 함께 들고 서 있었다. 소피는 눈가를 훔치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빠, 이리 와. 엄마야.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서투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멀리서 고생 많았어요. 어서 들어와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낯설면서도 기억난 길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집 안은 10년 전보다 조금 더 좁아진 것 같았다. 천장은 그대로였지만 벽에 걸린 달력의 해가 계속 바뀌었고 낡은 선풍기 대신 작은 선풍기와 선풍기 겸용 히터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엄마는 준호에게 물 한 잔을 내주고 소피에게는 손을 꼭 잡아 쥐어 주었다. 얼굴이 더 말랐네. 잘 지낸다더니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니야 엄마. 나 잘 먹고 잘 지냈어. 여기가 더 더운데. 엄마는 더 힘들었지. 말을 하면서도 소피의 시선은 구석에 세워둔 상자를 향했다. 갈색 테이프가 한 번 더 둘러진 상자. 시어머니의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송장. 엄마는 그 상자를 보며 물었다. 이건 뭐야? 내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응.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래. 옷이랑 이런 거 좀 넣어 보내셨대. 엄마의 얼굴에 순간 놀람이 스쳤다. 아이고, 멀리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다니. 감사한 분이네. 엄마의 말에 소피의 가슴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 엄마는 상자 위에 손을 올려보았다. 이건 나중에 다 같이 앉아서 열자. 지금은 너 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서 손이 떨리네. 그 말에 소피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밥부터 먹자. 오빠도 배고프지. 소피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 엄마 옆에서 반찬을 꺼냈다. 낡은 식탁 위에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씩 올려졌다. 말린 생선 볶음, 맵지 않게 끓인 국, 채소를 크게 썰어 넣은 볶음. 엄마는 연신 딸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해달라던 반찬이 다 생각이 나더라. 기억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 준호도 젓가락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맛있습니다. 소피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좀 편해진다. 우리 딸이 헛고생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소피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도 머릿속 한켠에 상자의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다.
엄마가 나중에 열어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괜히 마음이 상하면 어쩌지. 고마워해야 하는데 자꾸만 미리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저녁 무렵 햇빛이 집 뒤로 완전히 넘어가고 방 안에 밤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 상자 한번 열어볼까? 소피의 심장이 순간 콩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 말고 내일 열어도 되는데 엄마 피곤하지 않아. 지금이 좋을 것 같다. 내 시어머니 마음도 빨리 받아들여야지. 엄마는 상자를 방 한가운데로 끌어왔다. 준호도 옆에 앉았다. 셋이 삼각형처럼 둘러앉아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소피는 조심스럽게 테이프 부분을 뜯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옷 냄새와 세제 향이 섞인 공기가 살짝 올라왔다. 와, 생각보다 많이 보내셨네. 엄마가 말했다. 소피는 옷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쳐 놓았다. 꽃무늬 블라우스, 잔잔한 체크무늬 셔츠, 갈색 니트, 길고 단정한 치마. 엄마는 옷감을 만져보며 말했다. 옷 상태가 다 좋다. 깨끗하고 두께도 적당하고 여기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다들 잘 입겠네. 나도 하나 입어도 되겠냐? 당연하지 엄마. 엄마 거야. 원래 엄마 주려고 보내신 거야. 소피는 똑같은 말이 목에서 맴돌았다. 새 옷은 아니라는 말. 한 번도 못 입은 건 아니라는 말.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준호가 한쪽 옷을 들고 살펴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옷들이네. 여기 꽃무늬 블라우스, 명절 때마다 입으시던 건데 이렇게 보내셨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자기가 좋아하던 옷을 남에게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정이 많은 분이네. 그 말에 소피는 가슴이 또 한 번 찔렸다. 엄마의 입에서는 감사와 칭찬이 계속 나왔다. 그런데 소피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서러움이 함께 뒤섞였다. 내가 상자를 처음 받았을 때 서운함부터 느꼈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 더 부끄러워 보였다. 엄마, 진짜 괜찮아? 소피가 물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이런 건 나눌수록 복이야. 나 혼자만 입지 않을 거야. 이웃들도 같이 나눠 입겠어. 이렇게 멀리서까지 정성을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서운해 하겠니?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웃음이 소피의 가슴을 조용히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엄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남편은 긴 이동과 피곤 탓에 일찍 잠들었다. 거실과 방 사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두운 공기 속에서 소피는 홀로 앉아 다시 한번 상자 속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방바닥에 깔개를 펼치고 하나씩 옷을 접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줄 묶음을 만들었다. 이건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이건 교회 다니는 언니한테, 이건 엄마한테 혼잣말을 하며 옷을 접을수록 가슴 한가운데 어떤 감정이 스며들었다. 상자를 처음 열었을 때 느꼈던 서운함.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옷을 만지던 순간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번갈아 떠올랐다. 소피는 손을 멈추고 허리를 펴고 앉았다. 내가 너무 모질게 생각했나?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언제나 거칠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남편과 함께 살며 지켜보니 그 거친 말 뒤에 허리가 굽어가는 사람의 고단함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었다. 허리를 손으로 찍어 누르며 새벽에 출근하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퇴근 후에도 반찬을 부치며
식탁에 놓고 잠이 들던 모습. 소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옷더미 한가운데 조금 두툼하게 솟아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니트 두 벌 사이가 이상하게 불룩했다. 이게 뭐지? 소피는 손을 뻗어 니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옷 사이에 끼어 있던 두툼한 종이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살짝 떨어졌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다. 갈색 종이 봉투, 테이프가 한 번 둘러져 있고 앞면에는 익숙한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소피야, 이것은 내 엄마에게. 소피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다.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뜯고 싶은 마음과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소피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 엄마랑 같이 열어야겠다. 그렇게 혼잣말을 남기고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닭 울음소리와 함께 집안이 천천히 깨어났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방바닥까지 길게 내려앉고 먼지가 그 빛을 따라 천천히 떠다녔다.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고 준호는 낯선 마을의 소리를 들으려고 밖에 나가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다. 소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손에 쥐고 잠든 봉투가 머리맡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갈색 봉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묵직함이 마음속으로 계속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소피야, 일어나서 밥 먹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소피는 봉투를 조심스레 들고 부엌으로 나왔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흰 쌀밥과 어제 먹던 반찬들이 조금씩 다시 올라와 있었다. 엄마, 어제 상자에서 이게 나왔어. 소피는 봉투를 엄마 앞에 내려놓았다. 엄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게 뭐야? 처음 보는 봉투네. 앞에 글씨가 있어. 엄마와 소피는 나란히 앉아 봉투 앞면을 바라보았다. 소피야, 이것은 내 엄마에게.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엄마는 봉투를 손에 쥐고 잠시 말을 잃었다. 이거 내가 열어도 되는 거냐? 시어머니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어. 엄마가 여는 게 맞아. 엄마의 손가락이 천천히 봉투 모서리를 잡았다. 테이프는 조심스럽게 떼어내기도 했지만 마음처럼 부드럽게 떨어지지 않았다. 작은 소리가 나며 테이프가 뜯기는 동안 방 안 공기까지 함께 떨리는 것 같았다. 봉투가 완전히 열렸을 때 그 안에서 두툼하게 접힌 현금 뭉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는 숨을 들이켰다. 이게 다 뭐냐?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손에 쥔 돈은 엄마가 몇 달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금액처럼 보였다. 소피는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현금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소피가 서둘러 그 종이를 펼쳤다. 편지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꽉 채워져 있었다. 소피가 말을 꺼냈다. 엄마, 내가 읽어줄게. 소피는 목이 메려는 것을 참고 첫 줄을 읽었다. 소피야, 이 편지는 너보다 먼저 내 엄마 손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편지 시작을 읽는 순간 소피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맺혔다. 엄마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딸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엄마에게 먼저 쓰신 편지 같아. 소피는 손에 힘을 주고 다음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편지의 글씨는 군데군데 삐뚤고 번져 있었다. 자주 쓰지 않는 사람의 글씨, 손이 떨리는 사람의 글씨처럼 보였다. 소피는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나는 내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 너를 멀리 데려온 것도 사실은 늘 미안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너를 보면서 내 엄마 얼굴을 상상하게 되었다.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다. 소피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치고 계속 읽었다. 나는 돈이 많지 않다. 새 옷을 사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허리가 아파 일을 줄인 지가 오래고 내 남편도 아직 벌어야 할 날이 많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다. 그게 늘 부끄럽다. 소피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편지는 조용히 계속되었다. 내가 입던 옷을 보내는 이유는 아까워서가 아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것들을 내 엄마와 나누고 싶었다. 내 몸에 붙어 있던 시간들, 내가 살아온 세월의 냄새가 내 엄마에게도 닿기를 바랐다. 멀리 있는 둘이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서로의 삶을 조금은 느낄 수 있도록.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분이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소피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조금씩 모은 것이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외국 땅에서 고생하는 동안 너의 엄마도 같은 마음으로 눈을 감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멀리서 딸을 보낸 사람끼리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누고 싶다. 부족하지만 내 엄마 허리 좀 피고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드시라고 내가 드리는 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멀리서 내 딸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소피는 더 이상 목소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까봐 두 손으로 꼭 쥐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턱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말이 없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과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조용한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엄마였다. 이분, 진짜 좋은 분이네. 글씨만 봐도 알겠다. 엄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냥 딸을 멀리 보낸 장모인 줄만 알았는데 저분도 자기 아들을 멀리 보낸 엄마였구나.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느껴지냐? 소피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엄마, 나 상자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서운했어.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서운할 수도 있지. 10년 만에 가는 건데 내 마음을 내가 알지. 하지만 그 서운함 속에서라도 이 편지를 읽고 나니까 느낌이 달라지지 않냐.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너무 겉만 보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틈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표정이 이미 젖어 있었다. 나 처음 알았어.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쓰신 것도,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도. 준호는 현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집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거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소피는 편지를 다시 펼쳐 준호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오빠도 한번 천천히 읽어야 할 것 같아. 엄마는 현금을 다시 봉투에 넣고 곁에 놓인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돈은 그분 마음이니까 함부로 쓰지 않을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조심히 쓸 거다. 그날 저녁 소피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끝내 연결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려 하면 목소리가 먼저 울컥할 것 같았다. 결국 짧은 문자 한 줄만 남겼다. 어머니, 상자 잘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여러 번 나눠서 천천히 드릴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소피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캄보디아에서의 일주일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금세 지나갔다. 엄마와 시장에 다녀오고 어린 시절 친구들을 잠깐씩 만나고 낡은 골목들을 다시 걸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보낸 옷들이 이웃에게 하나둘씩 건네졌다. 이 옷 한국에서 온 거야. 우리 사위 엄마가 보내주신 거야. 엄마는 옷을 건네줄 때마다 마치 자기 물건을 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출국 전날 엄마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소피에게 가져왔다. 이건 내 시어머니께 전해라. 비싸거나 좋은 건 아니다. 그냥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마음만 전하고 싶다. 보자기 안에는 정성 들여 수놓은 작은 식탁보와 햇볕에 잘 말린 차 한 줌이 들어 있었다. 소피는 보자기를 꼭 쥐었다. 엄마, 시어머니가 이거 받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제 그분이 무섭지 않다. 딸을 멀리 보낸 사람이라는 점에서 나랑 같은 편이다. 그저 고맙고 미안한 동지 같은 느낌이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소피는 한 손에는 엄마 보자기를, 다른 한 손에는 편지와 봉투를 챙겨온 작은 가방을 쥐고 있었다. 이번에는 10년 만에 떠나는 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음 한쪽에 캄보디아와 한국, 두 집의 온도가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다. 현관 불빛 아래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다. 왔냐? 짧은 인사였지만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럽게 들렸다.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준호가 짐을 안으로 들이며 말했다. 어머니, 장모님이 선물 하나 보내셨어요.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소피가 엄마가 건네준 보자기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보자기를 받았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엄마가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멀리 있는 딸을 가족처럼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래, 고맙다고 전해라. 내가 더 고맙다고 전해라. 거실에 둘러앉아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동안 짧은 안부와 여행 이야기가 오갔다. 고향은 어떻더냐? 많이 변했는데 안 변한 것도 많았어요, 어머니. 엄마도, 저도 어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내 이야기를
뭘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는 애써 장난스러운 듯한 말투를 냈지만 눈은 자꾸만 보자기와 소피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파트 4블록 3. 상자와 봉투의 진실, 그리고 내 마음의 고백.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러 간 뒤 거실에는 소피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다. TV 소리는 꺼져 있었다. 부엌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소피는 잠시 손을 모았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어머니, 왜 캄보디아에서 상자 잘 열어봤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굳었다. 그래, 옷들 상태는 괜찮더냐. 너무 낡은 것은 빼려고 했는데 눈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혹시 못 본 게 있을까봐 걱정이 되더라.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웃들한테도 나눠주고 자기도 하나 챙겨 입으시고. 시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럼 다행이고. 소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옷 사이에서 봉투도 나왔어요. 엄마에게 주신 현금 봉투요. 편지도 다 읽어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걸 찾았구나. 네. 엄마가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는데 마지막에는 계속 고맙다는 말만 하셨어요. 멀리서 딸을 보낸 사람끼리 마음이 통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걸 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왜요? 괜히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랬다. 돈을 줬으니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괜한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냥 상자만 보내는 척하고 옷 사이에 봉투를 넣었다. 시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글씨도 잘 안 써지는데 편지까지 썼다. 내 엄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인사를 해보고 싶었다. 소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머니, 사실 처음 상자 받았을 때 저 서운했어요. 10년 만에 고향 가는데 왜 이런 옷들만 보내실까? 새 옷 한 벌은 없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서운할 수 있다. 나라도 서운했을 거다. 그 말 솔직히 해줘서 고맙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그 옷들이었다. 돈은 조금씩 모을 수 있었지만 세월은 다시 모으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내 엄마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참 컸다. 그래서 옷상자가 먼저 떠올랐다. 소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조금 덜 자란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소피의 손등에 살짝 손을 올렸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사람 마음은 늦게 전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거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어색한 침묵 대신 짧은 안부가 오갔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조금 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게 되었다. 소피도 시어머니가 말할 때 먼저 눈을 피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허리 통증 때문에 일을 더 줄이셨대.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시더라. 소피 덕분에
마음은 든든하다고. 소피는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옷상자를 준비하면서 편지를 쓰고 돈을 봉투에 넣던 그 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소피는 캄보디아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에서 엄마는 시어머니가 보내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엄마, 그 옷 진짜 잘 어울린다. 그래, 이 옷 입으면 내 시어머니 생각도 나고 너도 생각난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처음에는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같은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웃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도 소피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오래 남아 있었다. 상자의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겨우 옷상자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선물이 이제는 두 엄마의 마음이 오가는 다리가 되어 있었다. 진심은 언제 도착해도 늦지 않는다. 때로는 옷더미 사이에 숨겨져 오기도 하고 두툼한 봉투와 삐뚤어진 글씨를 통해 전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소피는 10년 만에 귀국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지금 겉으로만 보이는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서운하고 상처받았다면 그 마음 뒤에 숨은 사정을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때로는 작은 상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줄여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니까. 오늘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상자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봉투처럼 당신 곁에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조용히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눈길을 선물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에 공감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캄보디아에서 시집와 멀리 고향을 그리워하던 주인공 소피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언젠가 어딘가에서 꼭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은 누가 대신 살 수 없는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의 당신도, 오늘의 당신도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